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한트럭 최광수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은 제가 요즘 통화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화물 운송업을 하시면서 네. 용달 카고 트럭을 해야 될지 네. 아니면은 윙바디나 탑차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고 차량을 보러 오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네. 운송업을 할 때 어떤 차에, 그러니까 카고 트럭은 어떤 장점이 있고 윙바디는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요즘 추세는 어떤 건지 뭐 이런 설명들을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크게 한번 방금 들은 걸 얘기로 카고하고 윙바디가 어느 게 더 일이 많냐, 어느 게 더 일이 쉽냐, 장단점 이렇게 크게 한번 분류로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카고 트럭은 기본적으로 워낙 대중적인 차량이에요. 그리고 접근성이 쉽죠. 그래서 접근성이 쉽다는 거는 금액도 조금 저렴하고 그리고 일이 조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윙바디는 일이 조금 수월해요. 카고는 까대기라 그래서 우리가 수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윙바디는 이제 집게차가 팔레트에 짐을 들어 올려서 상차하는 시스템이라 일단은 뭐 거의 배경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가장 많이들 문의하시는 게 그거예요. 카고, 윙바디 탑이랑 묶어갈게요. 카고냐 탑차냐 윙바디냐.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은 톤수에 따라 달렸다고 봅니다. 예전에 4.5톤 트럭은 사실 윙바디보다는 카고 트럭이 더 많았어요. 이제 개별을 뛰시는 분들이. 자, 그런데 점차 추세가 큰 톤수의 차량들은 이제 수작업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엄청 불거나 적재물이 바깥으로 쏟아져서 적재물에 의한 이제 사고가 생겨서 피해를 입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고 상차도 용이한 장거리 운반용 윙바디를 많이 이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높은 톤수로 갈 때는 뭐 특수한 용도 고정짐이 아닌 한 저희는 윙바디를 많이 선호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고객분들도 그러세요. 자, 회사에서도 요즘 많이 요구합니다. 윙바디나 탑차를 가지고 들어와라. 그 이유는 내가 배송해야 될 물건이 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거든요. 외부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윙바디보단 카고가 더 좋으세요. 왜? 콜이라든지 고정일이 있지 않는 한 초보자분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카고짐이 훨씬 더 많아요. 1톤, 1.2톤, 2.5톤, 3.5톤. 자, 다양합니다. 윙바디는 환경적인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카고는 환경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요. 카고 적재함이 네모나면 날개 열고 뒷날개 열면 평평하거든요. 거기에 짐을 쌓고 고무바로 이렇게 짐을 고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밧줄로 고정을 하거나 이제 하기 때문에 일의 영향과 환경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 폭넓게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어요. 근데 윙바디는 높이 제한도 있고 또 짐을 실는 과정에서 윙보다 튀어나오게 되면 윙이 손상되기 때문에 짐을 못 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짐, 많은 짐을 실기 위해서는 카고나 윙바디를, 카고 트럭, 톤수가 작은 것들은 이제 덮어놓고 카고 트럭을 선호하시긴 하죠. 자, 3.5톤까지 올라가면 약간 다른데요. 이제 3.5톤은 광폭 윙바디라고 치면은 이제 광폭 윙바디로 넘어갑니다. 갈림길이에요. 3.5톤부터가 이제 내가 카고로 가느냐, 윙바디로 가느냐의 톤수 갈림길 같아요. 3.5톤 카고 일이 많습니다. 일장도 좋고. 자, 하지만 수작업이 많다는 관계로 이제 3.5톤으로 카고 트럭을 하시던 분들은 3.5톤 윙바디가 아닌 광폭 윙바디로 넘어갑니다. 이제 수작업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일대도 높고 운임이 높다는 거죠. 일대라는 거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이 수월합니다. 4.5톤과 마찬가지로 지게차로 상차를 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3.5톤부터가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카고는 접근성이 좋습니다. 금액이 싸고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자, 윙바디는 운임이 더 세고요. 그리고 물건 적재하는 게 쉽고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크게 나눌 것 같고요. 초보자분들은 무리해서 차 금액이 비싼 윙바디보다 카고부터 한 1, 2년 하셔서 중고로 사시거나 새 걸로 사셔서 1, 2년 타시다가 이쪽 화물차 어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콜은 어떻게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톤수를 올리시면서 다른 차종으로 가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물론 주변에 지인분들이 윙바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일을 배울 수 있다 그러면은 바로 윙바디로 가는 것도 좋다고 보고요. 대표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수작업이라는 말씀 있으셨는데, 네, 예. 그러면 운송을 하시는 분들도 짐을 옮기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안산인데 3.5도 무슨 진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거기서 날라주시지만 안 날라줄 경우에는 요청을 합니다. 기사님 이거 좀 같이 날라주세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요구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거 운송에 대한 것만 운임이 들어가고요. 수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 수작업 공인 비용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작업은 비용을 다 받으시고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얼굴 붉힐 필요 없이 그 수작업 비용을 요청을 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뭐 많다 그러면은 뭐 몇만 원 더 요구하셔도 되고요. 뭐 적다 그러면은 서비스로 뭐 예를 들어 박스 몇 개 옮기는데 돈 달라 그러면은 그건 너무 야박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서비스로 옮겨주시면은 그걸 옮겨줌으로써 인해서 내 고정 고객도 생길 수도 있고 서로가 웃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 간단히 도와드릴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작업 비용을 받으셔야죠. 요즘 그러면 물건들이 고가의 물건들이 많이 운송이 될 텐데, 그러면은 윙바디가 아무래도 좋다라는 의미로 들리네요, 저는. 그렇죠. 경력자분들은 아무래도 뭐 윙바디로 많이 가시고요. 초보자분들은 이게 사업이지 않습니까? 화물차 사업, 육상 운송 사업. 사업을 하시는 데는 초기 투자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적성에 안 맞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덜컥 뭐 카고 트럭보다 1,000에서 1,500만 원 더 비싼 윙바디를 사셨다가 중도에 금방 포기하시는 분도 사실 저는 봤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는 분들이 일을 하셔야지 성공하고요. 할 일 없어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금방 그만두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도에서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카고 트럭으로 일을 해보시다가 대파셔도 손해 별로 안 보시니까. 그래서 카고를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카고 대 윙바디 비교해 주신 영상 뭐 감사히 잘 보겠고요. 네. 다음에도 또 다른 정보를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궁금하시거나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나 연락 주시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좋은 내용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는 만큼 아는 걸 모두 알려드리는 신화트럭 최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